한국 김밥 때문에 사우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조용한 주택단지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파질 기도를 올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은 2아이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에요. 남편 아미르는 UN 산하기구에서 일하는데 항상 출장이라 집에 잘 없습니다. 한 달에 열흘도 집에 있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8시, 제다 국제학교인 TIS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오후 3시에 다시 데리러 갑니다. 오전에는 집안 청소와 점심 준비, 오후에는 아이들 숙제 봐주기와 저녁 준비가 제 일상이에요. 때로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우리 딸 사라는 12살인데 요즘 들어 자꾸 외국인 친구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도 다른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미나는 벌써 3나라나 가봤대요. 프랑스, 영국, 그리고 터키까지. 그 나라들은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문화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전통과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사라뿐만 아니라 9살 아들 파리드도 최근에는 외국인 친구 집에는 이런 게 있대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 마이클의 집에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었죠. 아이들이 세상 바깥을 꿈꾸는 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물론 국제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아미르는 항상 제게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정말 그래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슬람의 가치관과 사우디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특히 사라가 예쁜 여자아이로 자라면서 서구 문화의 개방적인 면들이 그녀에게 혼란을 줄까봐 염려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International Lunch Day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각국의 학부모들이 자국의 대표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자리라고 해요. 처음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문화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행사에 가면 항상 혼자 구석에 서 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대화 주제도 잘 찾지 못하니까요. 엄마, 제발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도 다 온대요. 우리 아라비아 음식 가져가서 자랑하자요. 선생님도 기대하신대요. 사라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 눈빛을 보며 결국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제가 자신 있는 요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리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삼보사를 만들기로 했죠. 노란 밥에 라이신과 향신료를 넣고 그 위에 구운 양고기를 얹은 요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랍니다. 삼보사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쌀을 씻고 향신료를 갈고 양고기를 손질했습니다. 라이신과 건포도도 넣고 사프란으로 밥에 노란색을 입혔죠. 양고기는 특제 소스에 재워 오븐에서 천천히 구웠습니다. 집안 전체가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도 일어나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죠. 엄마, 이거 정말 맛있겠다. 친구들이 우리 음식 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라의 기대에 참말에 저도 뿌듯했어요. 행사 당일, 학교 강당은 이미 여러 나라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인도 음식, 이탈리아 피자, 미국 햄버거, 중국 만두까지 다양한 냄새와 색깔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한쪽 구석에 우리 음식을 놓았어요. 아미르가 출장 중이라 혼자 참석해서 더 불안했는데 다행히 몇몇 중동 출신 학부모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와, 삼보사네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집트 출신이라는 학부모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곧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한 아이가 제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삼보사라고 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음식이란다. 양고기와 향신료를 넣은 특별한 밥이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맛을 보았고 다행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맛있어요. 색깔이 예뻐요.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그렇게 각국의 음식을 구경하며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차라는 친구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보고 있었고, 파리드는 미국인 친구 마이클과 함께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들렸고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저도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사람들 사이로 검은색 이상한 음식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양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에 다가가자 정말 이상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무언가로 쌓인 동그란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원통형 모양이었고 단면을 보니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재료가 들어 있었어요. 한 아이가 그 음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밥이에요. 검은색 바다풀로 싼 밥이죠. 안에는 여러 가지 채소와 재료를 넣고 미역을 말린 김이란 걸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풍이나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랍니다. 순간 주변의 중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검은색 김이라고? 그게 무슨 맛일까? 할랄 식품일까? 바다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다고? 다들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그 검은색 음식이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검은색 음식을 잘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대체로 밝은 색상의 음식을 즐겨 먹는 편이고 검은색은 썩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연상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동양적인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곱게 뻗은 검은 머리카락에 화사한 미소를 지닌 그 여성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하윤정이에요. 김밥은 모두 할랄 식재료로 만들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사용했고 다른 재료들도 모두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했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하윤정은 김밥을 작게 잘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이상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집어 먹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상하게 생겼지만 맛은 정말 좋아요. 엄마도 먹어봐요. 사라의 반응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검은색 김이 좀 꺼려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을 느끼며 저도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하윤정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저도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검은 김 특유의 냄새가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퍼졌습니다. 밥과 채소, 그리고 약간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예상치 못한 깊은 풍미에 놀라웠죠. 어떠세요? 하윤정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솔직한 제 감상을 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김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이에요. 아이들 소풍 도시락으로도 자주 싸주고 길거리 음식으로도 인기가 많죠. 김으로 밥을 감싸서 다양한 재료를 넣는 건데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하윤정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음식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김으로 밥을 싼다는 발상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죠. 하지만 맛은 정말 좋았어요. 김밥은 순식간에 행사의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심지어 어른들도 호기심에 하나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연신 김밥을 먹으며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수빈이네 엄마가 만든 거래요. 수빈이는 우리 반 친구예요. 라고 연신 말했습니다. 김밥의 비주얼은 분명 이질적이었지만 맛은 놀라울 만큼 훌륭했어요. 그리고 그 맛의 비밀은 담백함 속에 숨겨진 여러 재료의 조화였습니다. 짭조름한 김과 고소한 참기름 향, 그리고 각 재료의 신선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단무지라고 하는 절인 무예요. 이건 시금치, 당근, 계란, 소고기 모두 각각의 맛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더 맛있어지죠. 하윤정이 김밥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하윤정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미 그녀의 김밥 접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거죠.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저는 보통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거든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재료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김 위에 펼친 다음 여러 재료를 올려서 돌돌 말면 돼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하윤정은 친절하게 답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네요. 자주 먹는 음식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정말 흔한 음식이에요. 아이들 소풍 갈 때 많이 싸주고 가족 여행 갈 때도 챙겨가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음식이죠. 하윤정의 말에 저는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김으로 밥을 싸서 먹는 나라라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김밥 맛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검은 김 맛이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가 계속 김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도 김밥 만들고 싶어요. 수빈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수빈이는 한국에서 온 친구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오늘 학교에서 한국 글씨도 알려줬어요. 나도 다음에는 우리 글씨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사라의 말에 처음에는 그냥 우리 음식 먹자라고 얼버무렸어요. 솔직히 낯선 문화의 음식을 집에서 만든다는 생각이 좀 꺼려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만드는 방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계속 조르고 또 조르기를 반복했어요. 엄마, 제발요. 수빈이네 엄마도 우리 음식 맛있다고 했어요. 나도 수빈이네 음식 만들어 볼래요. 그럼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딸의 간절한 눈빛에 져서 인터넷으로 김밥을 검색해보기로 했어요. 검색 결과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 참기름, 단무지 같은 낯선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미르에게도 김밥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로 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 들어본 것 같은데 비빔밥 같은 건 해외 출장 가서 먹어봤어. 맛있더라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니 좋은 현상이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도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하윤정을 다시 마주쳤어요. 아이들이 내리고 나서 주차장에서 그녀와 마주쳤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눴지만 용기를 내어 김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어제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혹시 김밥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우리 딸이 너무 만들어보고 싶어 해서요. 제 질문에 하윤정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제다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시내 쪽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 한국 식재료를 다 구할 수 있죠. 같이 가보실래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하윤정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어딘가를 같이 간다는 건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위해 그리고 솔직히 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당연하죠. 번호를 교환해요. 토요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니.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말이 되자 하윤정과 약속한 대로 한인마트를 방문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와 식품들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지만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진열된 가게였어요. 색색의 포장지에 쓰인 한글 글자들이 이국적으로 느껴졌죠. 여기서 김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하윤정이 설명했습니다. 하윤정의 안내로 김, 참기름, 단무지, 햄 등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특히 김이라는 검은 사각형 식재료가 신기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의아했어요. 이런 낯선 재료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제 말에 하윤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밥의 매력이 바로 그거죠.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조합이 무궁무진해요.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치즈 김밥,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가게를 둘러보면서 한국 라면, 과자, 장류 등 다양한 식품들도 구경했어요. 하윤정은 각 제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특히 고추장이라는 붉은색 페이스트가 흥미로웠어요.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양념이에요.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있어서 여러 요리에 활용돼요. 비빔밥이나 불고기에도 들어가죠. 장을 다 본 후
하윤정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들도 함께요. 하윤정의 초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다른 문화권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동양인 가정은 처음이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관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사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도 시간이 되면 함께 가보고 싶네요. 아미르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하윤정에게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미르는 결국 갑작스러운 업무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아이들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와 사라, 파리드는 하윤정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 전통 과자인 마물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하윤정의 집은 제다의 외국인 거주 단지에 있었어요.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하윤정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와 다른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했는데 화려한 색상의 긴 치마와 짧은 저고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고 맞이하고 싶었어요. 신발은 여기 벗어주세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윤정의 안내를 따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집 안은 놀랍도록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이 항상 깨끗하죠. 그리고 우리 집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따뜻해요.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부르는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난방 방식이에요. 하윤정의 설명을 들으며 신기했어요.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난방 시스템이라니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온도를 조절하는데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건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벽에는 한글로 쓰여진 액자들과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정의 남편 도연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수빈과 지훈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라와 파리드는 금세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갈색 소스에 조리된 고기 요리, 빨간색 볶음밥, 그리고 물론 김밥, 그리고 녹색의 수프까지. 모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색감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불고기, 김치볶음밥, 김밥, 그리고 미역국이에요. 모두 할랄 인증 재료로 만들었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하윤정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녀가 우리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하윤정의 남편 도연이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하는데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보세요. 아이들은 즐겁게 따라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모두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은 하나같이 놀라웠어요. 불고기의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김치볶음밥의 매콤함, 미역국의 담백함까지 모든 맛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너무 맵고 강한 맛이라 놀랐지만 밥과 함께 먹으니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니 놀라워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국 음식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맛을 좋아해요.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까지 모든 맛이 어우러져요. 그리고 발효식품이 많아서 건강에도 좋죠. 하윤정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사라와 수빈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파리드도 수빈의 남동생 지훈과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의 놀이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하윤정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방수포가 깔린 식탁 위에 김을 펼치고 밥을 고르게 펴는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참기름을 밥에 뿌려 고슬고슬하게 비벼주고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김밥은 밥간이 중요해요. 너무 짜면 안 되지만 간이 없으면 밍밍하거든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는 것부터가 예술이었어요. 하윤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펴고 다양한 재료를 일렬로 놓았습니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소고기 볶음, 계란말이,
색색의 재료가 줄을 지어 놓여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이제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 돼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쉬워져요. 하윤정이 김밥을 말아가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말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놓고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말아주면 돼요. 너무 꽉 쥐면 터지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하윤정의 지도 아래 저도 김밥을 말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료가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제대로 말리지 않았지만 몇 번 연습하니 제법 그럴듯한 김밥이 완성되었어요. 사라와 파리드도 자기만의 김밥을 만들어 보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와, 엄마 대단해요. 엄마가 만든 김밥이 제일 예뻐요. 사라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직접 만든 김밥을 모두 함께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서툴렀지만 직접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김밥을 자랑스럽게 서로에게 나눠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정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였고 남편의 일로 사우디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다의 삶에 차츰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가족을 중요시하는 점은 비슷해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열심인 것도 공통점이죠. 그리고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 수빈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다고 너무 기뻐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저도 제 아이가 다양한 문화와 친구가 되길 바라요. 국제학교에 보낸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윤정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어머니로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제 딸도 수빈이를 정말 좋아해요. 매일 학교에서 수빈이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요. 윤정 씨는 기쁜 듯이 미소 지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가보고 싶네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는 수빈에게 배운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고 파리드는 지훈이 가르쳐준 한국 장난감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즐거웠어? 응. 정말 좋았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어. 한국 문화가 정말 독특하더라고.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즐거워 보이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야. 아미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음식과 문화, 모두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윤정 씨의 따뜻한 환대가 마음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 친구의 엄마였지만 이제는 저에게도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같은 점도 많았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문화에 대해 경계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윤정 씨와의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김밥 만들기를 배운 저는 집에서도 몇 번 시도해보았고 점점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김이 잘 찢어지고 재료가 튀어나왔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예쁜 모양의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사라는 제가 만든 김밥을 학교 도시락으로 가져가기도 했죠. 엄마, 오늘 수빈이가 제 김밥 맛있대요. 선생님도 맛있게 생겼다고 칭찬하셨어요. 사라의 자랑에 저도 뿌듯했어요. 어느 날 윤정 씨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윤정 씨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죠. 누라, 다음 달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요. 여름 방학 기간이라 아이들도 데려갈 생각인데 혹시 당신 가족도 같이 오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고 사실 외국 여행 자체가 제게는 생소했습니다. 사우디 국내는 여행해봤지만 외국으로는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는 정말 낯설고 멀게 느껴졌어요. 한국이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 일정도 있고 게다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윤정 씨가 덧붙였어요.
남편이 유엔 관련 일정으로 서울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미르가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일정에 맞춰서 함께 가는 거죠. 남편이랑 비행기만 같이 타고 서울에선 우리랑 다니면 돼요. 도연이 회사에서 통역도 도울 수 있고요. 윤정 씨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녀가 제 남편의 일정까지 알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사실 아미르가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평소처럼 혼자 가는 출장이라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아미르가 한국 가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 학교 행사에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도연이와 유엔 업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가족 여행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어요. 아미르에게 윤정 씨의 제안을 이야기했더니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번에 한국 출장이 2주나 되니까 너희도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회의 때문에 바쁠 테니 윤정 씨 가족과 함께 서울을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미르는 언제나 개방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이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했죠. 정말 괜찮을까? 한국은 너무 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걱정 마. 윤정 씨 가족이 있잖아. 그들이 도와줄 거야. 게다가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라서 영어도 어느 정도 통해. 넌 항상 집에만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건 어떨까? 남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처음으로 떠나는 외국 여행. 그것도 아랍권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라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여행 소식을 전하자 너무나 기뻐했어요. 특히 사라는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정말이요. 한국에 가요? 수빈이네 나라예요? 와, 너무 좋아요. 수빈이한테 말해도 돼요? 파리드도 지훈이 이야기해준 한국의 게임과 장난감을 직접 볼 수 있다며 신이 났어요. 아이들의 기쁨을 보니 저도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한강, 고궁, 그리고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사진 속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해서 더 궁금했어요. 여행 전 윤정 씨네 집에서 한 번 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미르도 함께였어요. 윤정 씨와 도연 씨는 한국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날씨, 필요한 옷차림, 방문할 만한 장소 등을 메모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여름이라 더울 테니 얇은 옷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편한 신발은 필수예요. 서울은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거든요. 윤정 씨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깨끗하고 정확하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이용하기 편리해요. 아미르와 도연 씨는 금세 친해져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어요. 아미르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니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도연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근면함이 큰 역할을 했죠. 천연 자원은 부족했지만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1960년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교육과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출국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히잡과 아바야 외에도 여행에 편한 옷들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의 짐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서류들도 확인했어요. 이슬람 국가 밖으로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할 날 음식 문제도 걱정됐지만 윤정 씨가 한국에도 무슬림을 위한 식당들이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윤정 씨 가족과 만나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상상하며 설레었어요. 아이들은 비행기의 개인 모니터로 영화를 보며 즐거워했고 아미르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비행 중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 가면 꼭 명동에 가봐야 해요. 쇼핑의 천국이죠. 그리고 한국 음식도 실컷 먹어봐요. 불고기, 삼겹살, 비빔밥, 떡볶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음식 이야기에 사라가 물었어요. 김밥 말고 다른 음식도 많이 있어요? 물론이지. 한국은 음식 천국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이 발달해서 김치, 된장, 간장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K푸드라고도 불린답니다. K푸드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특히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발효식품이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방식이 있다니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나라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모든 안내판이 아랍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어 편리했어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중 하나래요. 윤정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손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울창한 산들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밤에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발전한 나라네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인 것 같아요. 제 감상을 아미르에게 말했어요. 그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서울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윤정 씨가 제안한 대로 근처 신촌과 홍대 거리로 나갔어요. 밤이 늦었음에도 거리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자유롭게 활보하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다양한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히잡이나 아바야 없이도 당당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여성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이네요. 제 말에 윤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한국은 여성도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개선할 점도 많지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저도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윤정 씨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여성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첫날 밤, 호텔 방에 누워 그날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자유로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내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사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라가 자라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길 바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윤정 씨는 저희를 한식 쿠킹 클래스에 데려갔어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한옥 건물이었는데 전통적인 외관과 현대적인 주방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먹기만 하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을 배우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쿠킹 클래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강사는 영어로 진행했고 그날의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이미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한국에서 직접 배우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특히 떡볶이는 처음 만들어보는 음식이라 설레었습니다. 김밥은 한국인들에게 소풍이나 여행 갈 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도시락의 꼬지라고도 불리죠. 강사가 설명했어요. 김밥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현대적인 형태의 김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스시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해서 이제는 완전히 한국적인 음식이 되었죠. 김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랍 음식도 페르시아, 터키, 인도 등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만들 때는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았어요.
특히 떡이라는 쌀로 만든 가래떡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질감이 고무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리하니 말랑말랑해졌어요. 고추장 소스로 빨갛게 볶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완성된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사라가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저도 한 입 먹어보았는데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곧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우리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같은 클래스에 참여한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린다라는 여성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사우디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사우디의 전통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린다의 질문에 저는 삼보사, 카브사 같은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음식이라는 공통 주제 덕분에 대화가 잘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전통 의상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디자인과 색상이 우아하네요. 린다가 제 아바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제 전통 의상을 어떻게 볼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호기심과 존중으로 대해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쿠킹 클래스 후 윤정 씨는 저희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넓은 광장으로 경복궁이라는 고궁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이에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문맹률이 높았거든요.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죠. 윤정 씨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죠. 도연 씨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금도 그 문자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공문서나 책 모두 한글로 씁니다. 다만 일부 전통 학문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자를 사용하기도 해요. 한글의 놀라운 점은 누구나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윤정 씨의 말에 사라가 눈을 빛냈어요. 엄마, 나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수빈이가 조금 알려줬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워보자.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전통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기둥과 녹색, 청색의 단청 문양이 아름다웠고 정교하게 조각된 처마와 지붕선이 한국 전통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했어요. 이 궁전은 언제 지어진 건가요? 아미르가 물었어요. 원래는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왕인 태조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건설했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9세기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건물이 훼손되었다가 해방 후에 복원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부를 걸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왕의 생활 공간과 정무를 보던 곳, 왕비의 거처 등을 구경하면서 옛 한국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경복궁은 풍수지리에 따라 지어졌어요.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 동쪽에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명당이죠. 이런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에요. 윤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라. 우리 사우디의 건축이 주로 더위를 피하고 모래바람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문화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점심으로는 궁 근처 한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알록달록 올려진 음식이었는데 고추장과 함께 쓱쓱 비벼 먹는 방식이 재미있었습니다. 비빔밥은 영양 균형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곡물, 단백질, 다양한 채소가 한 그릇에 들어있죠.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에서는 5가지 세계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비빔밥은 그 철학이 담긴 음식이죠. 윤정 씨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인사동이라는 전통 문화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 찻집, 갤러리 등이 즐비했어요. 저는 특히 한국 전통 도자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자와 순백의 백자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청자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한국의 자랑이에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도연 씨가 설명했어요. 한 도자기 가게에서 작은 백자 찻잔 세트를 구입했어요. 순백의 도자기에 푸른 매화 그림이 그려진 세트였는데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특별한 날에 사용하고 싶었어요. 인사동에서 만난 한국 전통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차집에 들어가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전통차를 맛보았어요. 차와 함께 나온 전통 과자들도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특히 불교의 영향으로 차 문화가 크게 발전했죠.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해요. 윤정 씨의 설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밤바다 위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듯 움직이고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 마법 같은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유람선에서 내려 근처 노래방에 들렀어요. 한국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오락 문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수줍어서 망설였지만 윤정 씨와 수빈이 먼저 신나게 노래를 부르자 차라도 용기를 내어 한국 가요를 따라 불렀습니다. 비록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을 정말 좋아해요.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거든요. 회사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자주 가죠. 도연 씨가 설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이 좋아요? 응. 정말 좋아.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볼 것도 많네.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요. 한국은 정말 신기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여기 여자들은 정말 예쁘고 자유로워 보여요. 사라의 말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주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현대적 발전을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교육받고 일하고 자신의 꿈을 좇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도 소중하지만 여성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윤정 씨의 제안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국민속촌을 방문했어요. 전통 한옥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대저택부터 서민들의 소박한 집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화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혼례식 공연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전통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우리 사우디의 결혼식과는 많이 달랐지만 가족의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하는 의미는 같다고 느꼈습니다. 민속촌에서는 전통 공예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전통 매듭 만들기를, 사라는 한지 공예를, 팔이 드는 전통 팽이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고 완성된 작품은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고 맛보며 제 세계관은 점점 넓어져 갔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열흘간의 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같은 도시도 방문했어요. 아미르는 회의 일정으로 바빴지만 주말에는 함께 여행하며 가족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역사 유적지, 최첨단 기술,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가정의 일상이었습니다. 윤정 씨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졌음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마음은 같았죠. 방문 전 윤정 씨는 저희 가족이 무슬림이라는 점을 부모님께 미리 설명해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윤정 씨의 어머니는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가지 않은 할랄 음식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소고기, 불고기, 채소 중심의 반찬들, 그리고 해산물을 이용한 찌개까지 모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할랄 재료로 요리하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는 돼지고기나 술을 사용하는 것이 많아서 어머니가 레시피를 많이 변형하셨대요. 윤정 씨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윤정 씨의 어머니는 소고기 육수로 만든 맑은 찌개를 대접해 주셨어요. 전형적인 한국의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와 새우젓으로 맛을 내는데 우리를 위해 할랄 인증된 소고기와 다시마 육수로 변형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김치 자체에도 새우젓이나 젓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무슬림 친구들을 위한 특별 김치를 담그셨어요. 젓갈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내는 방법을 찾아보셨대요. 윤정 씨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정 씨의 어머니는 저에게 할랄 버전의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항아리에 담는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젓갈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섞어 양념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완성된 김치는 전통적인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윤정 씨가 말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항아리에 담긴 할랄 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비행기에 가지고 갈 수 있게 특별히 작게 만드셨대요. 제다에 돌아가서도 할랄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아라비아 전통 과자, 마물과 향신료도 윤정 씨 어머니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잖아요.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해서요. 윤정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윤정 씨는 저를 서울의 여성 창업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여성 창업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요리, 공예,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죠. 윤정 씨가 설명했어요. 센터에서 만난 여러 여성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다른 여성은 친환경 생활용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할랄 한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무슬림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으로 한국 음식을 할랄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사업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존중하면서도 무슬림이 먹을 수 있게 변형하는 것이 제 사업의 핵심이에요. 젓갈 대신 다른 재료로 감칠맛을 내고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나 닭고기를 사용하죠. 할랄 인증 과정도 까다롭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할랄 김밥 레시피로 사우디에서 작은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다에는 한국 음식점이 많지 않을 테니 특별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누라 씨는 이미 김밥 만들기에 재능이 있잖아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살리면서도 할랄 식재료로 만든다면 사우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윤정 씨의 진지한 반응에 저도 잠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심하고 집에만 있던 제가 사업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여성들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떠올리니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우디의 문화적 환경은 다르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정 씨네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는 특별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할랄 인증 재료로 만든 한국의 전통 궁중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할랄 메뉴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다양한 요리들은 맛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웠어요. 한국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게 담는 것도 중요해요. 오방색이라고 해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의 5가지 색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는 음양오행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음식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도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식사 후 윤정 씨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장식품이었는데 아름다운 자주색과 연두색 실로 매듭을 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고려 매듭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공예죠. 이 매듭은 우정 매듭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우정을 상징한다고 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준비해간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사우디의 전통 향수였어요. 이건 우리 전통 향수 아타르예요.
장미와 우드 향이 섞인 것으로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향수죠. 윤정 씨를 생각할 때마다 이 향기가 떠오르길 바라요. 서로의 문화를 담은 선물을 교환하며 우리의 우정이 단순한 여행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가족은 호텔 방에 모여 여행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사라와 파리드는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을 정리하며 즐거워했고, 아미르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나라야.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교육과 혁신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 말에 아미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번 여행에서 많이 변한 것 같아.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커진 것 같아. 그의 말에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생겼습니다. 특히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이 도시에 정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 씨 가족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는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사라와 수비는 서로 껴안고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어요. 꼭 다시 만나자. 다음에는 우리가 제다로 놀러 갈게. 윤정 씨가 말했어요. 정말 기다릴게요. 그때는 제가 사우디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나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 여정이었어요. 제다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공간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한 거죠. 여행 가방을 풀며 윤정 씨 어머니가 주신 할랄 김치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작은 항아리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적 존중과 따뜻한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배운 할랄 한국 요리를 가족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그리고 불고기까지. 한국에서 가져온 할랄 식재료와 윤정 씨에게 배운 레시피로 요리했어요. 엄마 김밥이 수빈이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사라의 칭찬에 행복했습니다. 파리드도 매콤한 떡볶이를 좋아했고 아미르는 불고기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우리 식탁에 새로운 음식이 추가되면서 가족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만 하던 제가 바깥 활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국제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부모들과 교류하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사실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 모임에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죠. 미국에서 온 학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모임에서 제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문화 음식 체험 수업을 정례화하면 어떨까요? 각 나라의 학부모들이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그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예상 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호응해 주었어요. 학교 측에서도 교육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누라 씨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다문화 음식 체험 수업의 담당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이렇게 제가 학부모 대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국의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했어요. 인도, 이집트,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다양한 나라의 학부모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음식 체험 수업은 제가 준비한 사우디 음식으로 시작했어요.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간단한 과자, 마물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트팜, 밀가루, 버터, 카다몬으로 만드는 간식이었어요.
이 과자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디저트예요. 라마단이 끝나는 이드 알피트르 같은 명절에 자주 만들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사우디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반죽을 주물주물하며 즐거워했어요.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피스타치오를 얹는 과정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완성된 마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아이들은 저마다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달콤하고 고소해요. 카다몬 향이 특별해요.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볼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라가 친구들에게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두 번째 수업은 윤정 씨가 화상통화로 참여해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윤정 씨는 온라인으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도왔어요. 사라가 특별히 수빈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자랑했죠. 우리가 오늘 김밥 만들었어. 모두들 너무 맛있다고 했어. 이렇게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배우는 수업이 진행되었고 저는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 학교 행사에서 짧은 연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활동 외에도 저는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 시작한 인스타그램이었지만 점차 제 일상과 요리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 요리와 사우디 요리를 접목한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국 여행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검은색 김 속에 숨겨진 건 밥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제 딸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이 글과 함께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더니 예상외로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사우디 여성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싶어요. 누라님의 용기가 대단해요. 저에게도 영감을 주셨어요. 한국 음식 레시피 더 알려주세요. 이런 반응들의 힘을 얻어 저는 사우디 주부의 세계 요리 탐험이라는 주제로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요리를 중심으로 소개했지만 점차 다른 나라의 할랄 요리법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만난 다른 사우디 여성들과 온라인 모임도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지만 화상 통화로 함께 요리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며 여성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 여성들이 가정을 소중히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좇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미르는 제 변화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내가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아. 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라였어요. 그녀는 수빈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다른 문화권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엄마, 나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할랄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이 여행하고 싶어요. 사라의 꿈을 들으며 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랐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그런 꿈이 불안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그녀가 세상을 넓게 보고 자신의 길을 찾길 응원하는 마음이 컸어요. 윤정 씨와는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의 교수 생활로 바빴지만 항상 시간을 내어 제 근황을 물어봐 주었어요. 특히 제 블로그와 학교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라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사우디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화 끝에 항상 윤정 씨가 말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김밥 한 개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그랬어요. 김밥 한 개로 시작된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제 내면의 변화로 이어진 거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큰 교육 박람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교육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국 부스를 맡아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제안했을 때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경험도 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의 신뢰에 기뻤어요. 한국 부스를 준비하면서 윤정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교육제도, 문화자료, 그리고 전통 소품들을 보내주었어요. 특히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체험 코너와 한국 전통 놀이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밥 시식 코너도 준비했어요. 박람회 전날 밤새 준비한 김밥은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교육열도 뜨겁죠.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누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부스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누라 씨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와 한국의 학교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누라 씨가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윤정 씨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던 소심한 주부였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의 일을 아미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그날 밤, 다음 날 있을 학교 행사를 위해 김밥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음식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찼습니다. 윤정 씨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연결되었고 두 학교 간의 화상 수업이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문화 교류로 시작했지만 점차 공동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의 전통 놀이를 소개하는 날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안내했어요. 사우디 아이들은 전통 놀이인 알카라브와 알세이프를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한국 아이들은 제기차기와 윷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같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라는 이 프로그램의 작은 대사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다른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자처했죠. 엄마, 나 커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요. 사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경험한 작은 변화가 딸에게 더 큰 꿈을 심어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프로그램이 1년째 접어들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정 씨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킹압둘라 대학교 간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윤정 씨가 제다에서 2주간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정말 기대돼요. 수빈이와 도연 씨도 함께 와요. 사우디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대요. 윤정 씨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윤정 씨 가족이 도착하기 전 저는 그들을 위한 완벽한 사우디 투어를 계획했어요. 제다의 역사적인 알발라드 지역, 아름다운 홍해 해변, 그리고 메카 근처의 산들까지, 물론 사우디의 맛있는 음식들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윤정 씨 가족이 드디어 제다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수빈이와 사라는 마치 자매처럼 서로를 껴안았고 윤정 씨와 저도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누라 씨의 나라에 왔네요. 정말 기대돼요. 윤정 씨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윤정 씨도 여기서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윤정 씨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한 저녁은 특별했어요. 저는 정성껏 전통 사우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양고기와 향신료로 맛을 낸 마글루바, 중동의 대표적인 쌀 요리, 만디, 그리고 내 고향 전통 디저트 쿠나파까지. 이 음식들 정말 맛있어요. 향신료의 조화가 환상적이에요. 윤정 씨의 칭찬에 기뻤어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 씨 가족은 사우디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사우디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네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연 씨의 말에 아미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제 여성들도 운전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직업 기회도 생기고 있어요. 윤정 씨는 제 블로그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누라 씨 블로그가 정말 인기 있다면서요? 한국 요리 레시피가 특히 인기라고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특히 할랄 버전의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우디 여성들도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윤정 씨는 제 블로그 내용을 보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요리를 접목한 요리책을 함께 써보는 건 어떨까요? 두 문화의 맛을 결합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 제안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는 사우디 요리를, 윤정 씨는 한국 요리를 소개하고 함께 퓨전 레시피도 개발하는 거죠. 맞아요. 김밥에서 만디까지 두 문화의 맛있는 만남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윤정 씨의 제안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제다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윤정 씨 가족에게 사우디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알발라드 지역의 전통 시장에서는 다양한 향신료와 공예품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향신료들의 색과 향이 정말 풍부해요. 윤정 씨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요리책에 들어갈 재료와 아이디어를 찾아다녔어요. 윤정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사우디 요리에 변화를 주는 실험을 했고, 저는 사우디의 향신료로 김밥이나 비빔밥에 새로운 맛을 더해보았습니다. 윤정 씨 가족의 방문 중간에 학교에서는 특별한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어요. 윤정 씨가 한국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강연을 했고, 학생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나요? 한복은 언제 입나요? 한국의 대학 입시는 정말 어렵나요? 윤정 씨는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한국의 교육 열정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했죠.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국가 발전을 이끌었어요. 윤정 씨의 강연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싶다며 제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어요. 누라 씨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윤정 씨 가족의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홍해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요.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국식 불고기와 사우디식 캅사를 함께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놀고 어른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방문으로 제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윤정 씨가 말했어요. 사우디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라 씨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윤정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우정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순간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문화와 종교, 언어는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우정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 씨와 저는 화상통화로 요리책을 함께 완성했고 드디어 출판사를 통해 두 문화의 맛있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양국에서 동시에 발매된 이 책은 예상 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 우리 책은 단순한 요리책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할랄 식재료로 만든 한국 요리, 한국의 조리법을 응용한 사우디 요리는 문화적 혼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죠. 책이 성공하면서 저는 몇몇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떨렸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누라 씨는 한국 음식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이고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밥 하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가능성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다른 문화의 마음을 열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한다고 믿어요. 요리책 홍보차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정 씨와 함께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자신감 있게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누라입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사랑합니다. 서울에서의 책 사인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은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한 한국 여성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넸어요. 한국 방문 중 윤정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바로 사우디와 한국의 여성 창업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이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윤정 씨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다로 돌아온 후 저는 사우디 여성 창업가 모임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요. 사우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한 젊은 창업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동서 여성 창업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두 나라의 여성들이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아이디어 공유, 문화적 차이 극복 방법, 그리고 서로의 시장 진출 전략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 사라는 14살이 되었고 그녀 역시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엄마, 나중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국제 관계를 공부해서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라의 꿈을 듣고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오늘은 학교에서 3년째 진행 중인 다문화 음식 체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는 매달 정례화된 이 행사를 위해 저는 아침부터 김밥을 준비했어요. 검은 김 위에 고슬고슬한 밥을 펴고 다양한 채소와 할랄 인증된 소고기를 넣어 돌돌 말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마련된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김밥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랍니다.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제 시연을 지켜보았고 이어서 직접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김밥을 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몇 년 전 처음 김밥을 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낯선 음식에 불과했던 김밥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은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경험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것을. 제게는 그것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검은색 김 속에 숨겨진 건 밥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김밥 속에는 한국인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하고 제 자신의 가능성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아바야를 입은 사우디 여성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일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김밥을 싸줄 거예요. 그리고 그 김밥 속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용기와 꿈이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하나의 음식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정주부였던 누라 씨는 김밥이라는 우리의 소박한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저력은 김밥 하나로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힘은 바로 이런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푸드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밥 하나가 누라 씨의 인생을 바꾸고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이끌어냈듯이 우리의 작은 문화적 자산들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모두가 동참하길 바라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